가짜 신부, 진짜 사랑. 밤이 되자 나는 언니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이 되고 싶었다. 그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닿았고 우리의 호흡이 하나가 되었다. 따뜻한 그의 손길이 이불 속으로 스며들며 온몸의 온도를 겹치게 했다. 나는 그의 입술도 손길도 숨결도 모든 것을 열고 받아들였다. 이불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여자로서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저 행복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이 밤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나를 아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의 진짜 아내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도 나도 그 사실을 아직 모른 채였다. 이 거짓된 밤의 시작은 결혼식 당일 아침 진짜 신부가 사라진 순간부터였다. 사라진 신부, 시작된 거짓. 결혼식장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북적거렸다. 초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카메라 플래시가 쉼없이 터졌다. 명성 높은 태산그룹의 장남 서준우의 결혼식이라는 소문에 언론이 식장 주변을 에워쌌고 양가 친척들은 이미 자리에 착석한 상태였다. 오늘의 신부는 류하연이었다. 하지만 신부 대기실은 1시간째 텅 비어 있었다. 새하얀 드레스는 옷걸이에 걸린 채 그대로였고 거울 앞 화장대에는 작은 메모 한 장만 남아 있었다. 수연아, 미안해. 이 결혼 난 끝까지 못하겠어. 너한테 정말 미안해. 하연의 아버지가 먼저 그 메모를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그는 비틀거리듯 식장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 자식한테 간 거냐? 지금 이 판국에 이 결혼을 어떻게 취소해? 딸의 실종과 동시에 가문의 명예가 무너질 위기였다. 나는 당시 신부 대기실 근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쌍둥이 언니 하연의 메이크업을 챙겨주러 왔을 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언니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언니의 행동은 도망이라는 단어 외엔 설명할 길이 없었다. 그때 준우의 어머니가 조용히 나에게 다가와 앉았다. 수연아, 미안하지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는 그제야 어머니의 눈빛을 보았다. 분노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것은 간절함이었고 무너지는 체면을 붙잡으려는 절박함이었다. 어머니, 저는 언니가 아니에요. 베일은 아무도 모르게 해줄 거야. 지금은 내가 아니면 이 결혼식 자체가 무너져. 잠시 뒤 아버지까지 무릎을 꿇었다. 정말 무릎을 꿇었다. 서준우 집안에서 초대한 수백 명의 하객, 언론, 재계 인사들. 그 모든 체면이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수연아, 너만 믿는다. 내가 아니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아온 언니,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늘 당당하고 자유로웠던 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런데 지금 그 언니의 자리에 내가 대신 서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잠깐만. 그게 말이 되나요? 넌 쌍둥이잖아. 키도 체형도 똑같고 하연이는 원래 낯을 가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도 거의 안 해. 딱 오늘 하루만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 제발 부탁이야. 나는 망설였고 그 망설임은 점점 더 큰 두려움으로 번졌다. 그러나 결혼식은 이미 40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드레스룸에선 메이크업 팀이 초조하게 대기 중이었다. 내가 지금 거절하면 아버지 정말 쓰러지실지도 몰라. 그 말이 나를 결정적으로 흔들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은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물었다고 한다. 제가 해볼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준우의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잘했다.
잘했어, 수연아. 그 순간부터 나는 언니 하연의 삶을 대신 살아야 하는 운명 앞에 놓였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거짓된 결혼식이 시작될 준비를 마쳤다. 베일 속의 신부, 떨리는 첫날 밤. 결혼식 시작 20분 전 신부 대기실은 말 그대로 전쟁터 같았다. 나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깨는 숨죽인 채 떨리고 있었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손을 덜덜 떨며 내 입술색을 칠하고 있었다. 하연 씨, 눈 감아주세요. 네. 네. 나는 본능처럼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내 이름은 수연인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드레스는 언니에게 맞춰진 사이즈였지만 우리는 어릴 적부터 옷을 돌려 입었기에 거의 완벽하게 맞았다. 문제는 나의 마음이었다. 손 좀 내려볼게요. 아, 예뻐요. 역시 태산그룹 며느리감은 다르네요. 그 말이 칭찬이 아닌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다. 베일은 무겁게 내려졌고 머리 위를 덮은 천이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식장에서는 웨딩 마치가 울리기 시작했다. 준우가 단정한 턱시도를 입고 입장했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부 입장. 순간 나는 무릎이 휘청거렸다. 손에 든 부케가 떨어질 것처럼 흔들렸다. 버질로드 저 끝에서 준우가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눈은 깊었고 표정은 무척 진지했다. 알아볼까? 아니야, 베일이 있으니까. 게다가 언니랑 나는 목소리도 비슷하니까. 나는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 나갔다. 천장 조명이 쏟아지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고개를 숙인 채 숨도 제대로 못 쉬며 걸었다. 준우 앞에 다다른 순간 그는 잠시 당황한 듯한 눈빛을 보였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고 부케를 받아드는 손길이 어딘가 떨렸다. 혹시 눈치챘나?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없었다. 사회자의 말에 따라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섰다. 신랑 서준우 군과 신부 류하연 양은. 나는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전부 멀어지는 것 같았다. 주례사도 하객들의 웃음도 어머니의 눈물도 모두 배경음처럼 흐릿하게 들렸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준우의 음성이 들려왔다. 선명하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그가 말할 때마다 내 심장은 더욱 조여들었다.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그 한마디가 떨어졌고 다음은 나의 차례였다. 사회자가 다시 묻자 나는 두 손에 힘을 꽉 주고 대답했다. 네, 저도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 두 눈엔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반지 교환. 준우는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고 나도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반지를 건넸다. 마지막 축복의 키스. 준우가 베일 너머로 나에게 다가왔고 얇은 천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짧고 정중한 입맞춤이었다. 그 안엔 진심과 예의가 담겨 있었다. 그 입맞춤이 끝나고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내가 진짜로 이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나는 언니가 아니야. 밝혀진 비밀, 새로운 시작. 결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다. 예정된 신혼여행을 취소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준우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몇 번이고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작은 목소리로 먼저 말했다. 너 오늘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 그 말에 나는 움찔했다. 그게 좀 떨려서.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응,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말투에는 어딘가 미묘한 낯설미 묻어 있었다. 현지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걸었다.
화려한 신혼 스위트룸이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다. 준우는 캐리어를 풀며 무심하게 말했다. 여기 내 옷 넣어놔. 화장실은 오른쪽. 그 일상적인 말투조차 나에겐 심장이 쿵 내려앉게 만드는 소리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리조트 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준우는 조용히 물었다. 하연아, 결혼식 어땠어? 좋았어. 많이 긴장했지만 그래도 고마웠어. 그 대답은 겨우 입술로 짜낸 것이었다. 그래, 긴장한 티 좀 났어. 근데 예뻤다. 그 한마디에 나는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았다. 목이 탁 막혔다. 그가 하연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이토록 무겁게 들린 건 처음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방으로 돌아온 우리는 각자의 캐리어를 옆에 두고 조용히 움직였다. 준우는 셔츠를 벗고 티셔츠로 갈아입었고 나는 입을 열었다. 준우야. 그는 잠시 멈췄다. 응. 나 샤워 먼저 해도 될까? 그래, 천천히 해. 샤워를 마치고 조심히 방으로 돌아왔을 때 준우는 침대에 누워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고 둘 사이에는 약간의 간격이 있었다. 불이 꺼진 방 안 나는 긴장된 채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다. 그때 그가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오늘 고생했어. 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응, 좀 자. 내일은 바다 보러 가자.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다. 지금은 그가 내가 하연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었지만 이대로 계속 숨길 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불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침대 위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닿지 않은 채 잠이 들었다. 끝내 밝혀진 진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의 호흡은 고르고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어젯밤 나를 안았던 그의 눈빛은 다정했고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류하연을 안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 거울 앞에 선 나의 어깨에는 붉은 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짓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욕실 문을 닫고 물을 틀어놓은 채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제 난 그 사람을 속인 채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를 사랑을 해버렸어. 물속에서 속눈썹 아래로 눈물이 떨어졌다. 거실 식탁에서 준우는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고 있었다. 좀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응.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포크를 잡은 손에 힘만 주었다. 준우는 식사를 하며 웃으며 물었다. 근데 너 어제 많이 울었지? 나는 멈칫했다. 내가 언제? 잠들기 전에 내가 머리 쓰다듬는데 베개가 젖어 있었거든.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춘 듯 굳어졌다. 무슨 일 있었어? 그가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준우야. 그가 포크를 내려놓았다. 응. 나 말해야 할 게 있어.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섰다. 눈을 마주하지 못한 채 두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나 하연이 아니야. 그 한마디는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준우는 말을 잃고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나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다. 나 수연이야. 하연이 동생 쌍둥이.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입술이 천천히 떨렸다. 장난하지 마. 어제 결혼식 날 언니가 도망쳤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준우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그럼 내가 아무 말도 없이 하연이 행세를 하고 결혼하고 밤까지 같이 있었다는 소리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우는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몇 번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어젯밤의 그 모든 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다. 바다 너머를 바라본 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딱 한마디를 남겼다. 짐 싸. 공항 가자.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가장 무서워하던 순간은 그렇게 현실이 되어버렸다. 진실한 사랑, 거짓된 관계의 끝. 공항 도착 후 우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준우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나는 코트를 입은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걸었다. 기자들의 질문은 쏟아졌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준우의 아파트 거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짐을 정리했고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있었다. 물 마실래? 내가 물컵을 들고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됐어.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룸메이트처럼 살았다. 한 집에 함께 있었지만 각자의 방, 각자의 식사, 각자의 생활. 하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신혼부부처럼 보여야 했다. 준우의 어머니는 매주 전화를 걸어 우리의 안부를 물었고 나는 익숙하지 않은 말투로 답했다. 거짓말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우가 늦게 들어왔다. 셔츠에는 빗물이 조금 묻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회사에서 받았어. 연말 부부 동반 행사.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툭 올려두었다. 나는 말없이 봉투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랑 같이 갈 거야?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곤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우리 겉으로는 부부니까. 그 말이 나의 가슴에 아프게 박혔다. 겉으로만. 그 단어가 너무 아팠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이불을 끌어안고 누웠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걸까?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던 순간의 젖은 셔츠, 무거운 발걸음, 그리고 낮은 목소리만 맴돌았다. 처음엔 언니 대신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그를 진짜 남편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 감정이 무서웠다. 어느 오후 나는 집안일을 마치고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고 눈꺼풀도 자꾸만 내려앉았다. 머리가 띵하고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애써 몸을 일으켰다. 준우가 퇴근하기 전에 저녁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된장을 풀어 끓이던 냄비 앞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고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준우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부엌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나를 발견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몸이 이러면 말을 했어야지.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바로 나를 침대로 옮겼다. 이불을 덮고 해열제를 챙기고 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었다. 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준우야. 응, 나 여기 있어. 그 손길에 나는 조금 안도한 듯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는 소파도 아닌 침대 옆 바닥에 앉은 채 계속 나를 지켜봤다. 얼굴을 쓰다듬고 잠시 이마에 손을 얹고 깨지 않도록 조용히 숨을 죽였다. 나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의 머리를 감싸고 작게 속삭였다. 진짜. 왜 이렇게 내가 걱정되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잠시 고개를 숙였고 입술을 다물었다. 마지막 선택, 영원한 약속. 감기가 완전히 떨어진 후 준우는 나에게 함께 외출하자고 말했다. 오늘은 나랑 영화 보러 갈래?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는 당황했지만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우리는 극장에 앉아 조용히 팝콘을 나눠 먹고 있었다. 그는 가끔 나를 바라봤고 나는 그런 시선을 못 본 척하며 스크린만 응시했다.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 들렀다. 준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요즘 너 예전이랑 좀 달라졌어. 내가? 응. 예전엔 좀 까칠하고 날카로웠는데 지금은 다르더라. 그럼 지금은 싫어졌어? 그는 작게 웃었다. 아니, 지금이 훨씬 좋아. 그날 이후 준우는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다. 밤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고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했다. 산책 중 그가 나의 손을 잡은 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손길은 너무 따뜻했고 너무 오래 기다렸던 감촉 같았다. 어느 날 밤 준우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너 주려고 산 거야. 상자 안에는 얇고 섬세한 팔찌가 들어있었다. 그냥 지금 내가 내 옆에 있다는 게 가끔은 고마워서. 그 말에 나는 눈을 피했다. 고맙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팔찌를 찬 채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준우는 바로 옆에 누워 있었고 숨결은 고르고 평온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더 이상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죄책감도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 그날 저녁 준우의 생일이었다. 나는 미리 끓여둔 미역국을 데우고 있었다. 오늘 생일이라면서. 내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고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기억했네? 그는 작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국을 떠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바람은 현관 벨소리에 무너졌다. 준우가 문을 열었을 때 그 앞에는 놀랍도록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다. 긴 생머리, 얇은 얼굴선, 그리고 겁에 질린 눈동자까지. 오빠. 그 목소리는 분명 그가 한때 약혼했던 여자 하연의 목소리였다. 나의 쌍둥이 언니, 그리고 지금 이 집의 법적인 주인이 아닌 진짜 신부가 돌아온 순간이었다. 하연아. 준우는 눈앞에 그녀를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라봤다. 나는 부엌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리고 나 역시 문 앞에 선 하연을 본 순간 숨이 막혔다. 하연은 울 듯 말 듯한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제야 돌아왔어.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고 준우도 막지 않았다. 나는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었다. 무언가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가슴 안에서 울려 퍼졌다. 나 다시 돌아왔어.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갈 거야. 하연의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준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고 나는 그 시선조차 더 이상 나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숨죽이며 울었다. 한때 사랑이 시작되던 자리에 이젠 낯선 사람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팔찌를 풀었다. 준우가 준 그 팔찌는 지금 이 순간 더 이상 내 손목에 걸쳐 있을 자격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누구보다 먼저 집을 나섰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소금 몇 벌과 팔찌 하나만 넣었다. 준우와 하연이 무슨 대화를 나눌지 그건 더 이상 나의 자리가 아니라고 느꼈다. 하지만 준우는 나의 빈 방을 마주한 순간 처음으로 자신 안에 남은 감정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챙겼다. 그가 향한 곳은 내가 항상 혼자 가곤 했던 동네 작은 공원이었다. 벤치에 앉은 나의 모습이 멀리서부터 보였다. 수연아. 나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왜? 여기 있어? 너 데리러 왔어. 그럼. 하연 언니는? 그 애는 돌아왔지만 내 마음은 떠났어.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떨고 있는 너야. 준우야. 처음엔 내가 누군지도 몰랐고 나도 헷갈렸어. 근데 같이 웃고 같이 자고 같이 아플 때 알았어. 그의 손이 나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넌 내 진짜 아내야. 그 말에 나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가슴 깊이 맺혔던 감정이 한꺼번에 흘러나왔다. 한 달 뒤 우리는 작은 하우스 웨딩을 열었다. 이번엔 베일도 없었고 대역도 아니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써 있었고 준우는 그의 모든 감정을 담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랑합니다. 류수연 씨. 저도요, 서준우 씨. 하객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약속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닌 진짜 이름으로 맺어진 진짜 사랑이었다.